다들 AI 하면 GPU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AI의 두뇌에 피를 공급하는 진짜 심장 같은 존재가 있거든요. 바로 메모리입니다. 오늘 이 숨겨진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엔비디아 GPU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 비싼 GPU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뭐랄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먹여줘야 하거든요. 그 끝없는 식욕을 채워주는 게 바로 메모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AI는 되게 화려하잖아요. 뭐 챗GPT 같은 소프트웨어들이요. 근데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물밑에서는요, 지금 기술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엄청난 하드웨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AI 붐을 골드러시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이때 진짜 돈을 버는 건 뭘까요? 바로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들이죠. 지금 AI 시대의 곡괭이와 삽이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최소 4년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고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니 근데 AI가 도대체 왜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필요로 하는 걸까요? 그냥 조금 더 필요한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거든요. 그 비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AI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 이걸 입력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2배 늘어나면요. 필요한 메모리,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게 4배가 필요해져요. 제곱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2배, 4배, 8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2배, 4배, 16배 이런 식으로 폭발하는 거죠.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전 AI 모델은 한 번에 한두 문단, 그러니까 512 토큰 정도를 처리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긴 보고서 하나, 8192 토큰짜리를 통째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처리할 데이터 양 자체가 16배나 늘어난 거죠. 자, 그럼 메모리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기서 이제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512 토큰 처리할 땐 HBM이 9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8192 토큰을 처리하려면 무려 2034GB가 필요합니다. 계산해보면 입력 데이터는 16배 늘었는데 필요한 메모리는 256배가 뛴 거예요. 와, 이게 바로 AI가 메모리를 먹는 방식입니다. 미친 듯이 폭발하는 거죠. 이렇게 미친 듯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등장한 해결사가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메모리 HBM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메모리 칩을 옆으로 쫙 까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위로 착착 쌓아올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다니는 길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빨라지거든요. 비유하자면 1차선 도로를 갑자기 16차선 고속도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데이터가 그냥 쌩쌩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HBM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2028년까지는 만들어도 부족할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삼성이 무섭게 따라붙고 있고요. 게다가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기들만의 AI 칩을 만들면서 우리한테 맞는 HBM 만들어줘 하고 주문하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모두가 HBM 하니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 산업의 다른 분야에서 이거 큰일 났는데?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메모리 시장 상황을 딱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겁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HBM에 대한 수요가 말도 안 되게 치솟으면서 전체 메모리 시장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반도체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산 라인의 상당 부분을 HBM 만드는데 쓰기 시작한 겁니다. 예측을 보면 2027년쯤 되면 전체 D램 생산 능력의 30%를 HBM이 차지하게 될 거라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HBM을 더 많이 만들수록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PC, 냉장고 같은 데 들어가는 일반 D램 메모리는 덜 만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생산 라인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파급 효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HBM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AI 서버 하나를 만들려면 수많은 부품들이 필요한데 이 모든 부품들의 수요가 지금같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평소엔 이름도 잘 못 들어본 그런 부품들까지요. 예를 들어서 MLCC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부품인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GPU를 받치는 기판까지 AI 서버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이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MLCC를 보면 체감이 확 와요. 일반 서버에는 MLCC가 한 수천 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AI 서버에는요, 수만 개가 들어갑니다. 몇 배가 아니라 거의 10배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 AI 붐이 하드웨어 업계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볼까요? 이 거대한 메모리 슈퍼사이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핵심이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JP모건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공급 부족 사태요. 이거 잠깐 이러다 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 2027년까지는 계속될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요? 2027년이 되면 전 세계 메모리 시장 규모가 무려 6,1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네, AI 슈퍼사이클은 이미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심장부에 있는 메모리, 특히 HBM에 대해 깊이 알아봤죠. 그런데 말이죠, 기술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려왔어요. 하나의 병목이 해결되면 또 다른 새로운 병목이 나타나곤 했죠. 메모리 다음에는 과연 어떤 부품이 AI 시대의 새로운 왕자를 차지하게 될까요?